퇴임까지 뭐 일주일도 안 남았죠, 문재인 대통령. 근데 어제 마지막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에게 이걸 소개해 줬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는 김형주라는 나는 사실 아직 못 만났습니다. 자기가 응원하는 마음으로 저희껏 그래서 이제 보낸다고 이런 선물을 나한테 주고요. 원래 예상하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이제 공식 초상화를 걸리게 된 이상 우리가 약간의 이제 성의 표시는 하려고요. 이게 돌아가신 분들 초상은 쉬운데 살아계신 분들 초상은 참 어려운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비교를 하기 때문에 닮았다 안 닮았다고 어떻게 다 하게 되니까. 허주연 변호사님 무슨 미술관에 간 줄 알았더니 저기가 청와대 본관인데 대통령들 초상화가 쫙 걸려 있네요, 지금.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한 날이 드디어 오기는 오나 봐요. 저게 원래 청와대에는 이미 이제 그 역임한 역대 대통령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다고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퇴임을 하면 역대 대통령이 되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저기에 걸릴 문 대통령의 공식 초상화가 어제 공개가 된 겁니다. 그랬군요. 퇴임 전에 마지막 국무회의 어제 주재를 하셨잖아요. 네. 그 앞서서 청와대 본관 세종실 전실 벽면에 전시될 자신의 초상화를 직접 소개하는 바로 저 영상을 보신 건데요. 저걸 선정하는 절차가요. 보통 역대 초상화가로 가장 대가다라고 평가받는 분들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한 분을 딱 모시고 초상화를 그리는 절차를 밟는다고 해요. 그런데 저 초상화는 조금 특이한 게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지지자인 것 같아요. 네. 김영주라는 이 신진 작가가 문 대통령 초상화를 그려서 선물로 손편지와 함께 보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역대 대통령 초상화에 쓸 거라 생각 못하고 그냥 선물로 받아뒀는데 막상 절차를 이제 진행할 때가 되니까 그게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뭐 새삼 할 거 없이 이 초상화가 어떠냐 하니까 주변에서 다 좋다라고 해서 네. 그대로 이 초상화를 선정을 해서 걸기로 했다고 하고요. 초상화를 보내온 김영주 작가는요. 80년생 신진 작가래요. 중앙무대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분이라고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만나지는 못했다고 하고요. 어쨌든 공식 초상화로 걸리게 된 이상 약간의 성의 표시를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요, 전혜연 평론가님, 그냥 나에 대해서 무명화가가 그려준 초상하고 참 감사합니다 정도만 얘기를 해도 뭐 부족함이 없을 텐데 장황하게 장관들 앞에 설명했어요. 그 과정을. 혹시 뭔가 배경, 행간의 의미 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대통령으로서는 본인을 정말 지지했던 국민이 손편지와 같이 이 그림을 보냈던 것에 굉장히 감동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고 뭐 그림값이 어마어마하다. 그럼 저는 오히려 안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 대통령이 취임했을 즈음에 사진을 보고 독학으로 그린 그림이다. 그래요? 이 점을 굉장히 마음에 깊이 새겼던 것을 보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문 대통령의 성향을 개인적으로 분석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일이 2016년 5.18 기념식 때 알려졌던 낡은 구두 사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에 참배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다 보니 뒷모습이 찍혔는데요.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것이 구두가 밑창을 여러 번 바꾼 굉장히 낡은 구두였다. 그런데 그 구두가 바로 청각장애인들이 만든 구두였고요. 이 구두를 5년 동안 계속 수선했던 일화가 또 알려지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구두업체가 거의 문을 닫을 상황이었는데 이효리 씨 등이 모델료로 구두 한 켤레 값 받고 또 홍보를 해주기도 하는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문 대통령이 어떤 물건을 고르거나 평소에와 좀 다르게 이렇게 뭔가 자랑을 할 때에는 거기에 담겨진 스토리를 좀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저 편지가 그 김영주 작가가 이제 보내왔던 손편지인가 봐요. 창원에 거주하는 청년하고 김영주 씨가 쭉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마음을 담아서 보냈던 손편지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뭐 우리 일반 사람도 어디에 몸담았다가 떠날 때는 만감도 교차하고 그 기간에 뭐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가고 할 텐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뭔가 그동안 밝히지 못했던 것도 막 좀 밝히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공식적인 내용들만 들어왔는데 네. 이제 퇴임을 앞두고 그간에 있었던 에피소드들도 조금씩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이제 한국은 부국이니까 방위비 5배 올려서 아, 50억 맞아요. 불려야 된다 이러면서 굉장히 대한민국을 압박했을 때 그랬죠.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버텼단 말이죠. 아하. 이와 관련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7일 언론 인터뷰 통해서 내가 대선해져서 예. 제일 행복했을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었을 것 같다. 아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방위비 인상에 대한 압박을 안 받으니까 행복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에 대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해요. 아니 내가 그렇게 버텼으니까 다른 나라들도 큰 도움을 받았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도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또 저런 좀 사실 언론 보도도 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알기 어려웠던 내용들이잖아요. 저런 내용들을 또 또 솔직하게 떠나는 마당에 또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배종찬 소장님, 네. 이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꺼내기 어려운 말을 솔직하게 꺼냈는데 이게 또 듣기에 따라서는 자화자찬식 발언 같기도 해요. 네. 그럼 문재인 대통령 부정평가는 또 반대 입장에서는 아니 뭐 잘못한 것도 있는데 그건 이야기 안 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뭐 굳이 그런 이야기를 임기 막바지 하겠습니까? 그게 소회를 밝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도 왜 소통을 잘했다는 대국민 소통 평가를 받느냐면은 네. 계속 이런 에피소드 일화를 통해서 국민과 더 가까이 가는데 이게 일종의 유머까지 섞어 넣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이 안 되다 보니까 아 그래 방위비 버틴 것이 문재인 대통령 행복해할 사람이다. 이게 다른 나라에도 좀 참고가 됐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유머를 흘려두는 건 뭐냐? 그래도 지지율이 높잖아요. 지지율이 높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도 못했을 텐데 네. 역대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에 임기 막바지 5일, 6일 남겨놓고 가장 긍정평가가 높은 지지율입니다. 네. 모르긴 몰라도 퇴임 즈음에서 언론들을 가장 잘 활용한 정부 아닌가 싶어요. 모 방송에 특별대담 80분짜리 이틀하기도 하고 뭐 등등등. 그런데 비슷한 맥락으로 들릴 만한 얘기를 오늘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음 정부의 경우에는 우리 정부의 성과를 전면적으로 거의 부정하다시피 하는 가운데 출범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정부의 성과, 실적, 지표와 비교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와 많은 점에서 국정에 대한 어떤 철학이 다르다고 느끼고 있지만 그러나 철학이나 이념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정부가 잘한 부분들은 더 이렇게 이어서 발전시켜 나가고 또 우리 정부가 부족했던 점들은 그것을 거울 삼아서 더 또 잘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것도요. 그냥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반대 입장에 서신 분들이 듣기에는 뭐지? 지금 정부를 거울 삼아 잘해달라. 이것도 듣기에 따라서는 자화자찬 이거 아니야? 뭐 그렇게 들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이게 지지층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목하는 부분이 다르겠죠. 그런데 정확한 발언을 전해드리면 잘한 부분은 이어서 발전시켜 나가고 부족했던 부분은 거울 삼아서 더 잘해주길 바란다라는 덕담 수준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저도 일부분 공감을 하는 부분은요. 문재인 정부의 성패에 대해서는 물론 평가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만 K-방역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여러 번 언급을 한 것은 대통령 혼자 한 것이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다 같이 한 것이다. 그래서 폄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의 취지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인수위에서 K방역이 정치방역이었고 실패했다는 식으로 저도 평가를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나누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이 다 같이 거리 두기에 동참해주고 또 이랬던 부분은 굉장히 잘한 것이다 라고 칭찬을 하면서 인수위가 그러나 이러이런 걸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부족했다라고 하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한미 관계에 있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 언급을 했지만 일각에서 한미 동맹이 마치 무너진 것처럼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젠 사키 백악관 청와대 대변인이 최근 들어서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을 확인했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관계에 있어서 잘한 점이 있다면 그건 역시 평가를 하고 그러나
앞으로 출범할 새 정부에서 보기에 부족했다는 부분은 보완해 가는 것이 더 많은 중도층을 포함해서 많은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네. 남북 관계에 대해서 아마 가장 큰 차이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새 정부에서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남북 관계라는 것이 어떤 연속성이 이어져야 될 부분도 있고 다른 전략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대 정부의 성패를 거울 삼은 부분은 정말 거울 삼고 잘못된 부분은 바꾼다면 남북 관계가 이념을 떠나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혜연 평론가님 대박 사건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3가지 중점 사항을 딱 말씀하셨어요. 저 발언에서 대박 사건입니다. 근데 백성원 변호사님, 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진짜 저런 말을 진짜 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답답하죠. 왜냐하면 지난번 방송사 특별대담에서도 내가 링 위에 오르지도 않았는데 무슨 대선 패배냐 뭐 그런 말도 했잖아요. 저는 전혜연 평론가랑 생각이 좀 다른 게 이 차기 정부에 대한 덕담이라기보다 불쾌함을 더 많이 강조하신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 성과를 전면 부정하는 다음 정부라는 표현을 썼지 않았습니까? 뭐 얼마 전에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도 반대한다는 얘기를 정확하게 하셨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억울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언론이 편향적이기도 해서 제대로 보도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저기 문재인 정부 백서발간 관련해서 이런 얘기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을 하셨는데 네. 그게 결국 본인 얘기를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해서 하신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그거였다고 합니다. 뭡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알아줄 것이다. 그 말을 싫어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지금은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먹는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아하.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알아줄 것이다. 이제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노무현 정부가 굉장히 잘했다는 걸 다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도 백서를 꼼꼼히 다 들여다보면 우리 되게 잘했어. 이 얘기를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네. 결국 그 평가는 국민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퇴임 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게 또 있다면서요. 허주연 변호사님 뭡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무궁화 대훈장을 받게 됐습니다. 어허. 어제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무궁화 대훈장 영예 수여안을 의결했다고 하는데요. 우와, 저렇게 생겼어요? 네, 어허. 너무 멋지게 생겼죠. 네. 저게 이제 대한민국 훈장이 12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최고로 명예로운 훈장이라고 해요. 상훈법에 따라서 대통령 및 배우자, 또 우방 원수 및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 원수 및 그 배우자한테 수여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기 지금 보이는 화려한 것들이 다 금, 은, 루비, 자수정 이런 보석, 진짜 보석들이에요. 대박 사건. 이걸로 다 장식을 하는 훈장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비쌉니다. 얼마 정도 알고 얼마예요? 한 세트당 무려 7천만 원 정도 한다고. 대박 사건. 두 세트니까 한 1억 4천 정도가 제작비에 소요가 되고요. 아. 제작 기간도 2달 정도로 꽤 길다고 하네요. 그래요. 근데 이제 팩트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배 소장님 네. 이른바 셀프 수요라고 언론들은 몇몇 언론은 신문 제목 그렇게 달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역대 대통령들은 저 무궁화 대훈장 구경도 못 해봤어요? 다 받았어요. 아하. 다 받았어요. 네. 그냥 무궁화 대훈장이 이게 대한민국 훈장 이 규정에 나와 있어요.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무궁화 대훈장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때는 이제 임기 초에 수여가 됐고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이제 말에 수여가 됐으니까 아, 시기도 다르군요. 그렇죠.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언제 결정이 되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거 논란을 빚을 것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공과에 대한 또 성과에 대한 시각차는 있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훈장이다. 그러면 결국 이것이 또 현직 대통령 또 임기를 마무리하는 대통령의 존중 아니겠습니까? 저는 마지막이 중요하다. 공감. 이걸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제가 자주 드리는 것은 그만큼 소통에 대해서 강조가 됐으니까 본인 이제 재선 마무리할 때 지금 이제 대통령인 바이든 부통령에게 최고 메달을 달아줍니다. 뒤에서 백허그를 하면서 네. 뒤에서 하면서 탁 끌어주는데 눈물을 펑펑 흘려요. 감동으로.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는 이게 이제 이번에는 안 됐지만 취임식 때 이 대통령 취임하는 대통령이 임기 딱 마무리하는 그 직전 대통령에게 이 훈장을 한번 달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멋진 제안인데요. 달아주면서 진짜. 정말 대한민국 잘해봅시다. 네. 이념으로 갈기갈기 찢어질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다면 정말 국민들이 그 장면 보면서
통합이 따로 없구만 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부터 그런 전통을 새롭게 만든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정말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참 떠나는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면 참 고생을 많이 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무궁화 대훈장 특별히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역대 대통령들 다 받았다는 것도 시청자분들이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